안녕하세요. 천안 아저씨예요. 오늘은 8대2 교통사고, 내가 가해자야. 가해자의 쌍방과실 중에서 8대2 가해자가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, 그 얘기를 해볼게요. 근데 물론 이제 아프다는 전제예요. 아프지 않은데 합의금을 어떻게 타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처럼 그 법조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셔야죠. 저는 치료와 합의를 같이 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. 아픈 사람, 이게 종종 보는 일인데, 이제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.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. 어쨌든 났어. 쌍방이긴 하고 내가 더 잘못한 것 같기도 해. 근데 아직 과실 비율이 안 나왔지만 지금 아프니까, 그래서 대인 접수 해놓고서 치료를 했단 말이죠. 근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입원을 하래. 입원을 하는 게 좋은 거라고.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, 저는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입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어딘가 다쳤을 때는 가만히 누워있는 것 그 자체가 치료에 큰 도움이 돼요. 그래서 다만 일주일이라도 입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, 물론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친구들이 입원하라고 해가지고서, 좀 별로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지만 일도 많이 밀려가지고서 할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5일 동안 어거지로 입원을 했단 말이죠. 그렇게 퇴원을 한 다음에도 다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, 중간에 과실 비율이 나왔어요. 8대2. 예상은 했지만 내가 좀 과실 비율이 많죠. 그 8대2가 나왔는데, 작년에 사고 났던 친구들이 자꾸 전화해가지고서 왜 벌써 퇴원했냐고, 그냥 계속 입원해 있지, 그리고 앞으로 치료를 계속 제일 비싼 걸로 받으라고, 그러면 합의금 한 200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준단 말이죠. 뭐 어차피 나 지금 아프니까 아픈 거 치료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,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합의금도 많아진다고? 아유,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.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있단 말이에요. 아프니까, 아프면 좀 치료 받으면 좀 좋아졌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아팠다가, 이게 반복되거든. 교통사고는 다 처음에 그렇게 반복돼요. 근데 어째 합의금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지. 아니, 아파가지고서 치료를 더 받긴 받을 건데 원래 이럴 때 중간에 연락 와가지고서 합의금 제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? 슬슬 전화가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와요. 어째서 합의를 하자는 전화가 안 오고 있느냐? 계산을 해보면은 명확해요. 5일 정도 입원을 한 다음에 통원 치료를 하고 있으면은 대충 한 150 정도가 나와요, 치료비가.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웃기게도, 입원을 2주를 하고 통원 치료를 해도, 입원을 일주일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해도 대충 비슷해요. 150 정도 나와요. 그러니까 입원을 5일을 하나 뭐 10일을 하나 14일을 하나 결국에는 치료비가 비슷비슷해요. 그래서 대충 중간에 이제 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썼다 쳐요. 그럼 그 계산을 해보면은 150에서 일단 120을 빼요. 그 120은 상대방이 온전히 다 내요. 상대방의 보험 중에서 대인 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서 120만 원을 다 써요. 그래서 나는 120만 원을 일단 치료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야. 근데 이미 150만 원을 썼잖아요. 그러면 30만 원이 초과가 됐네. 그 30만 원을 과실 비율대로 나눠요. 8대2로. 내가 8이니까. 그래서 38에 24에서 내가 24만 원 책임이 있는 거고, 상대방이 6만 원. 그래서 24, 6, 아까 120.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가 126만 원. 그리고 내가 24만 원. 그러니까 150만 원 치료비에 8대2일 때, 그때 그 치료비의 분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때쯤 됐으면은 좀 자세히 알아볼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, 그냥 동네 민식이 만보기가 하는 얘기만 듣고서 그냥 걔네들이 무조건 치료비 비싼 걸로 하라고 할 수만 있다면 MRI도 찍고, 뭐 일부러 응급실 가가지고 치료받기도 하고, 이런 식으로 치료비를 최대한 부풀리라고. 그러면 합의금이 더 높아진다고. 그렇게 하니까, 그래, 그냥 치료받지 뭐. 치료받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, 나 좀 아프니까 뭐 치료받아야지.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, 만약에 치료비를 100만 원을 초과해서 썼다. 그러니까 아까 이미 치료비를 많이 썼잖아요. 그런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을 쓰면은 그 초과된 분량에 대해서는 8대2로 나눠요. 내가 80, 상대방이 20. 여기에서 또 합의가 안 돼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아. 아프니까. 치료를 계속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총 320만 원어치의 치료비를 썼다. 그러면은 계산 방식이 결국에는 내가 160, 상대가 160이에요. 근데 내가 내 돈으로 160 낼 건 아니잖아요. 내 보험이 있으니까. 내 보험 중에서 자손이 있어요. 자동차, 자기 신체 사고, 자기 신체 손해, 뭐 그런 게 있는데, 그게 올해 180만 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, 한도가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160을 내는 게 아니라 내 보험사가 내는 거지. 이렇게 계산 방식이, 일단은 120만 원을 띄고서 상대방이 내준 다음에 그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8대2로 나눠야 되니까, 이론상 어디까지 내가 내 돈을 뱉지 않고서 나의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나눌 수가 있느냐? 계산을 해보면은
x-120에 곱하기 0.8을 했는 게 그게 180이 될 때까지니까 180을 그럼 x가 345만원, 치료비가 한도가 345만원이네요 345만원까지는 내가 돈을 뱉지 않아요 345만원어치를 치료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내 보험사에 자손을 꽉 채우게 쓸 수 있는 거고 내가 손해보진 않아.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아까 다시 한번 계산하면은 345에서 120을 뺀 다음에 그건 옆에 놓고서 그 다음에 곱하기 0.2를 하면은 225 곱하기 0.2는 45만원이네 120 떼놓은 거에다가 45만원 추가가 되니까 165만원. 그러니까 상대방 보험사는 165만원이 한계예요. 그걸 알아. 165만원어치까지만 그때까지만 치료비를 보장을 해주고 있으면은 그 이후에는 치료비가 이쪽 보험사가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서 나올 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내 돈을 내야 돼요. 그 이후에 치료를 받으면은 정말 손해가 막심하거든. 왜냐면은 그 이후에 치료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2만원어치의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2만원 중에서 내가 16,000원을 내야 되는 건데 그 16,000원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치료는 핫팩이에요. 핫팩하고 누워있으면은 2만원 나오고 그 중에서 내가 80%니까 그러니까 16,000원을 내가 내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이상 치료 안 받을 거 아니에요. 아니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건강보험으로 받겠지. 건강보험은 훨씬 싸거든. 한 4, 5천원이면 다 되는 건데. 그러니까 합의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 중간쯤에 이렇게 치료를 막 풀로 받을 게 아니라 중간쯤에 적당히 마무리하고서 중간에 이제 조금이라도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좀 합의금을 좀 사실은 조금 구걸하듯이 조금이라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보험으로 그거를 마무리를 했어야지 맞는 건데 그게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. 근데 그 계산이 복잡하거든. 그냥 속편하게 치료를 받으려면은 그게 한도라고요. 345만 원. 이래서 힘들어진 거. 8대2 가해자한테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가 뭔가 합의를 해주려는 액션을 별로 안 취해요. 그래서 만약에 합의를 해줄 생각이 있으면은 초반에 한 2, 30만 원 준다고 그거 먹고 떨어졌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테지. 그럼 이제 내가 아프다면은 해법을 생각해 보죠. 내가 아프긴 아픈데 이게 이제 건강보험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일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치료는 치료대로 받고 그리고 합의금도 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이겠는가? 그걸 좀 생각해 보죠. 치료도 받고 합의도 하고 이런 것들 그냥 막 무조건 들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. 그럼 일단은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. 자동차 상해 특약은 내가 100% 과실이 있는 오로지 온전한 100%의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합의금이 나오거든. 그러니까 자상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요. 지금까지 신경 써야 됐던 이유가 상대방이랑 8대2로 나눠야 되는데 내 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손 한도인 180이 금방 끝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치료를 받다 보면 이게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합의금이고 뭐고 간에 내 돈을 내야지 그래야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자상은 이게 무제한이나 마찬가지예요. 물론 이제 최하 비용의 자상은 1,000만 원인가 상품이 있을 텐데 그게 1,000만 원 치료비 못 써요. 그러니까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 보험사에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. 상대방한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보험사한테 얘기해 가지고서 자상 해야겠다. 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가해자이니까 나 신경 안 쓸 테니까 자상으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쪽이랑 뭐 상계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. 원래 그러려고 가입한 거니까. 그렇게 해놓고 그냥 편하게 치료 받으시면 돼요.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치료 계속 받고 있으면은 저쪽은 저쪽대로 계속 그 보장을 좀 해줄 테고 8대2로 갈라가지고 할 테니까. 여기가 무제한이니까 저기도 무제한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저기는 돈 얼마 안 나가요. 과실이 20밖에 안 되는데 뭐. 그러니까 괜히 저쪽 보험사 뭘 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보험사에다가 그냥 치료받고 있으면 돼요. 그러면 나중에 그 소정의 합의금 명목이 뭐 그런 게 나와요. 뭐 합의금이라고 해야 되는 건 좀 이상하고 위로금? 어차피 저 동네는 신경을 안 쓰는 게 내가 만약에 실제로 1,000만 원을 했다. 그럼 또 그럼 1,000만 원에다가 120 빼서 낸 다음에 80만 원에다가 곱하기 28 더하고 1616 170 플러스 120이니까 296만 원. 80% 과실이 있는 가해자가 치료를 1,000만 원어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저쪽 피해자 쪽에서는 20%이기 때문에 계산을 했을 때는 296만 원. 그것만 내면 돼요. 근데 1,000만 원어치를 쓸 수가 없어요. 뼈가 부러지지 않은 사람이 1,000만 원어치를 쓰려면은 한 3년 동안 거의 매일 치료받으면 돼요. 한 군데에서는 안 되니까 병원 3개 정도를 마련을 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뭐 한의원 한 번 가고 뭐 외과 한 번, 외과 2번, 통증의학과 2번 이런 식으로
이렇게 해서 풀로 받아도 사실은 3년 내내 해도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저쪽에 데미지가 얼마 안 돼요. 그래서 합의 신경을 안 쓰는 거고 본인도 신경 쓸 게 없는 거지. 그럼 자상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치료 받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서 한 다음에 합의금이랑 비슷한 그 뭐 위로금 같은 것들을 받으면 끝나요. 그냥 그건 어차피 약관에 다 있으니까. 근데 자상이 없다, 그때부터는 문제가 좀 되는 거죠. 이게 좀 잘 계산을 해야 되거든. 최대한 눈치 봐가면서 내가 가해자니까 일단은 치료를 한두 번 받아가지고서 좀 치료를 한두 번은 받아야지, 그래야지 합의 조건이 되는 거니까. 대인 보상에서 저쪽 한도인 그 대인 원 그거 이상을 바라지 말고 대인 원까지만 해가지고서 120 한도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쇼부를 치려고 해봐야죠. 그래서 저쪽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서 내가 지금까지 치료 2번밖에 안 받았고 10만원 밖에 안 썼다. 그러면 이제 대인 원에서 110만원 정도의 여분이 있지 않느냐. 그 중에서 그걸 내가 다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50만원만 주면 안 되겠느냐. 그럼 내가 끝낸 다음에 그 이후는 내가 건강보험을 어떻게 좀 해볼게. 이런 식으로 좀 쇼부를 치는 거죠. 내가 만약에 계속 치료를 받으면은 저쪽도 120만원 날라가거든. 그거를 60으로 줄일 수만 있으면 저기도 손해는 아니잖아요. 저기도 그냥 괜찮겠다 싶은 정도의 조건은 그 정도는 제시해야 되는 거죠. 물론 저기서 나 싫어 30만원 밖에 안 줄래, 뭐 그러면 이제 계산해봐야지. 내가 30만원을 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건강보험 치료비를 한다 치면은 한 만원은 넘을 거거든. 그러니까 한 20번 정도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20번이면 다 나을 것인가, 이걸 고민해봐야죠.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나 진짜 많이 아프니까 치료 조금 더 받게 10만원만 더 챙겨달라고. 그래서 내가 더 욕심내진 않을 테니까 40만원만 달라고. 그러면 이제 나 치료비 10만원 밖에 안 썼고 그리고 40만원 받고 하면은 그쪽도 50만원 밖에 안 쓰는 거니까 뭐 대충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. 이렇게라도 해봐야죠.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지 한 4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. 이게 2023년도에 법이 바뀐 핵심 취지가 쌍방과실에서 경상인데,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많이 받거나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막아서 보험사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,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들어맞는 거잖아요. 뼈가 부러지지 않았는데 8대2야. 그러면은 이번 법안 바뀐 거에 대해서 딱 핵심 타깃인 거죠. 그러니까 민식이 만복이 말대로 옛날처럼 그냥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면은 가해자건 피해자건 그냥 치료비가 계속 올라가 가지고서 피해자나 가해자나 똑같은 합의금을 아니 오히려 가해자가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. 이건 옛날 얘기예요 이제. 그래서 내가 많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자산 가입을 하는 거예요. 그게 1년에 2만 원인가 낼 거야 아마.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죠. 보험이라는 게 원래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8대2는 일반적으로는 치료비를 막 쓰고 있으면은 자산특약이 없을 때는 합의금을 받기가 되게 어렵고, 그리고 내가 좀 숙이고 들어가 가지고서 다만 몇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, 그런 얘기예요.